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친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이름만 들어서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고 간지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면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배워볼 문화통치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엄마! 왜 그러니? 100만원만 주세요. 뭐라고? 100만원? 안 돼, 이 녀석아! 그래요? 그럼 50만원만 주세요. 100만원이었다 50만원이면 많이 깎았네. 그 정도면 줄 수 있겠다. 알았어,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약간 요런 거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50만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살짝 인심 쓰는 척, 착한 척, 모든 좋은 건 다 해놓고 진짜 흑심은 마지막에 발동되는 요게 이제 문화통치인데, 겉으로는 매우 착한 척, 번지르르한, 껍데기는 번지르르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그 엄청난 일본의 만행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세 부류로 나눠보면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무단 통치, 경찰들이 매일매일 거리에 서 있고요, 칼 들고 총 들고 맨날 서 있고, 선생님들까지도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독립운동을 보자마자 바로 총을 쏴서 죽이는 아주 잔혹한 시대가 바로 무단 통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1919년을 기점으로 1920년이 되면서 1920년부터 1930년까지는 문화통치, 오늘 배울 겉은 되게 좀 착한 척하지만 속은 아주 나쁜 흑심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문화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1945년 다음에 배울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이 문화통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1920년에 문화통치로 들어서기 전에 몇 년도에 끝났었죠? 1919년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1919년도에 무단통치 시대에서 문화통치로 넘어오게 됐을까요? 바로 1919년 3월 1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됩니다. 제 강의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민족의 외침이었던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살짝 좀 당황한 거예요. 이때까지 무단 통치 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칼로 위협하고 독립운동가를 죽이고 총칼로 매일매일 위협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긍지를 눌렀단 말이죠. 근데 그게 3.1 운동 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럴 수가, 조선은 지금 이거 총칼로 다스리면 안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이 이제서 그걸 깨닫고, 야, 좀 빨리 바꾸자. 더 이상 무단 통치를 하면 안 되겠어. 만약에 여기서 더 무단 통치를 해대면은 분명히 우리의 만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바꾼 게 뭐다? 문화 통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겉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속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겉만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와, 일본 착해 라고 평가하겠죠, 여러분들. 왜냐? 겉은 매우 번지르르하고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너무 착해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일파가 양성됩니다. 친일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친일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착하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친일파도 양성이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겉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속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는 일본인들이 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한 나라인 조선인데도 불구하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기로 조금 이따 1930년도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야,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성을 분열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이 점점 더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세부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친일파도 양성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족까지 분열시켰던 그 엄청난 일본의 만행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일본이
헌병 경찰제라는 거에서 일반 경찰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때까지는 거리 돌아다니기만 해도 총이랑 칼 합쳐진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뿅. 네, 제가 띄우는 거지만. 자, 그런 이 총을 가지고 있던 경찰들이 매일매일 도로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야, 더 이상 일본은 무서운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총이랑 그런 거 다 버리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그 무서움, 두려움을 좀 더 내려앉히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었죠. 근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헌병 경찰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총칼로 위협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총칼이 아니라 다른 거 바뀌었죠. 일반 경찰제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 경찰제로 바뀌면서 뽑혔던 경찰이 헌병 경찰제에 쓰였던 경찰보다 거의 2배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더 많아진 거예요. 더 깝깝하고 힘든 생활이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더 이상 이 일본인들만 가능하고 더 이상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만 가능하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절대로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요, 분수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뒤처질 것이고요, 생각의 폭이 좀 좁아질 것이고요, 좀 더 깊이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밀리게 되고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거 노렸던 거예요. 더 이상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만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혹시 신문 보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신문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19년 언제죠? 무단 통치 시대 때는 절대로 신문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기다가 더 이상 일본의 그 정치는 잘못됐다라고 쓰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이때까지 못 썼는데 이제 문화 통치를 쓰면서 신문 이제 너희 가능하게 해줄게. 신문, 집회, 결사, 뭐 언론,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니 너무 좋잖아. 사람들이 다 찬성해. 와, 일본 최고, 짱짱, 굿 먹어라,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친일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근데 왜 조선일보는 지금 그 지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본이 분명히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고요, 흑심을 분명히 우리한테 싱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흑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문에요, 사전 검열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분명히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신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친일보 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이걸 바로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조선총독부 일본한테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저희 이거 해도 될까요? 이 면 좀 써도 될까요? 하는데 일본인들이 다 읽어봅니다. 이랬다가 만약에 일본의 그 우리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야, 안 돼, 치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보기에 그게 좀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완전 쉬게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의 신문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요런 것까지 일본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사전 검열을 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알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와, 야, 신문에 자유까지 줬는데 지금 일본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으면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네, 진짜 일본이 좋은 거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일본의 그 계산이 딱딱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회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옛날에 회사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령이 뭐냐, 내가 만약에 또 말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친 주식회사 해가지고 딱 건물 하나 짓고 사업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1910년부터 1919년 즉 무단 통치 시대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조선 총독부한테 가가지고 혹시 저희 이거 만들어도 될까요? 하면 여기서 오케이 알겠어 하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서요. 허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령은 허가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회사령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이제 모두 다 자유롭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저 이제 기업 만들게요, 회사 만들게요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더 이상 조선총독부가 넌 안 돼 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오케이 넌 됐어 라고 할 수도 없어요. 허락을 못 해줘요. 그냥 허락해주는 것 자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만 하면은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매우 자유로워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깝깝해요. 왜냐? 신고제만 하면 된다는 거는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과연 그때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일본의 기업들이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한테 가서 우리 기업 좀 세울게, 기업 좀 세울게, 기업 좀 세울게, 기업 좀 세울게.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들이 미친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기업들까지도 뿌리 깊이 일본의 잔재들 속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신고제로 바뀐 엄청난 폐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가 뭡니까? 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을 증식 뭡니까?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쌀을 늘어나게 해주는 계획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논에서 밭에서 나는 그 쌀들을 야 우리가 좀 더 많이 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찬성하겠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는 핵심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뭘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는 왜 펼쳤을까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본국 즉 일본에서 야 우리 쌀 필요해라고 하면서 쌀 SOS를 부릅니다. 누구한테? 한반도 안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요 일본인들이 한반도 안에 있는 요 곡식들을 가져다가 일본한테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살짝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실제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가만히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쌀 한 가만인데 요거 곱하기 10이 여러분들이 매일 1년에 먹는 이제 거두는 곡식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열심히 농사 지어서 10가마니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때까지는 무단통치 시대 때는 여기서 빼기 5 즉 5가마니를 일본한테 줘야 됩니다. 일본한테 주고 나머지 5가마니를 난 분명히 10가마니를 분명히 수확을 했는데 난 5가마니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마치 착한 척을 하면서 옵니다. 일본이 야 조선인들아 너희 지금 10가만이 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5가만을 가져가는 거 너무 나쁜 것 같아서 우리가 산미 증식 계획 좀 시켜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좀 품종 개량해가지고 너희 쌀 좀 많이 나게 해서 우리가 늘어난 것만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20가만이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환호를 하겠죠. 왜냐 이때까지는 10가만이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20이 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30가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만 가져간대요. 그러면은 우리 10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가 늘어난 그 20가만이만 가져갈 테니까 우리 이제 좀 진정 좀 하고 우리 산미 증식 계획 허락 좀 해줘. 그래서 오케이. 아니 허락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과연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나라한테 제대로 펼쳐줬을까요? 펼쳐주긴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분명 잘한다던 쌀이 잘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라봐야 2가마니 정도 더 자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2가마니 정도 자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가진 건 얼마예요? 12가마니인데 아까 일본이 나한테 오면서 뭐라고 했죠? 늘어난 20가마니 가져가겠다 했어요. 근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상관을 쓰지 않고 그냥 일본이 20가마니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12가마니인데 빼기 20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적자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가난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뒀던 곡식의 70-80%를 소작료를 낸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가난이 정말 어디까지 갔을 때 상상도 못하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이루어졌던 일본의 문화 통치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봤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모두 빠이!